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책 182쪽이죠. 그러니까 그 5장 강론 내용 중에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각종 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먼저 기본 내용 보고 가도록 하시죠. 13번 문제 보기 전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건폐율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죠. 그러니까 땅 면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건물 면적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자 면적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용적률은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땅 면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죠.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얼마까지 쌓아 올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 50%, 그러니까 용적률 200%를 적용하면 그러니까 최대를 적용하면 4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 그러니까 땅 1000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토막 500, 그다음에 땅 면적 100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2배니까 2000까지 쌓아 올릴 수가 있죠. 이걸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하이죠. 이하면은 빵부터 1, 10, 100, 500까지 또 2000이면 2000 이하면 빵, 1, 10, 100, 1000, 그러니까 뭐 1500, 2000까지 별별 경우가 다 있겠죠. 그래서 최대를 적용하면 2000으로 확정하면 그러니까 다음에요. 특정해주면 50%로 확정해주면 그러니까 500으로 특정하면 얼마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 면적 1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에 그러니까 건축물 그림자 면적 얼마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로 그림자를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500제곱미터로 해서 얼마까지 쌓아 올린다고요? 2000까지 쌓아 올립니다. 반듯하게 지으면 4층, 뾰족하게 지으면 4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요. 대지 면적. 빼서 쓰도록 하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 그러니까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 지도상 면적을 얘기하고요. 건축법 도로 잡혔거나 또 아니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시설 등 잡혔으면 그건 지금부터 빼고 계산해라.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요. 그러니까 대지의 그러니까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쌓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빼주는 것들이 있죠. 또 다음에 바닥 면적이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각층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벽, 기둥 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꼭꼭 찍어서 몇 층 바닥 면적, 몇 층 바닥 면적, 몇 호 바닥 면적, 몇 호 바닥 면적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연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 때에는 그러니까 용적률 식이 뭐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자, 그러면 이 그러니까 빨간 연면적과 노란 연면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연면적에서는 뭘 빼준다고요? 지주피대 빼준다. 지하층,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그러니까 대피공간 빼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상들이 이제 이쪽에 대한 내용이죠.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옳은 것은 1번 건폐율, 대지면적분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X예요. 건축면적이어야죠. 1번 틀렸고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지주피대 빼준다. 맞죠? 지하층, 주차용 면적, 피난 안전구역, 대피공간. 다음에 3번, 2번 맞고요. 3번,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토계획법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없다 X예요.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건폐율 79742,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건축법, 특별법이죠. 건축법에서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습니다.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안 되죠. 칠판 이쪽 보시죠. 용적률 제한 200%, 2000까지 할 수 있다고요. 2000까지 하든지 아니면 두 동을 했으면은 하나가 1200이면 또 하나는 800. 합쳐서 2000까지이지 각각마다 2000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럼 한 땅에다가 2000짜리 100개를 지어서 20만 제곱미터요? 안 되죠. 5번, 그러니까 도시적에서 건축물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법에 어긋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X 틀렸죠. 기준은 다 지켜야 됩니다. 해설의 제일 아랫줄이요. 동그라미 5번 넷째 줄 법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가 있죠. 작게 쪼개지 마라도 있고 법에 어긋나게 쪼개지 마라도 있습니다. 따라서 13번 문제 옳은 것은 2번. 14번 문제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용적률 240% 건폐율 40%인 경우 최대 한도를 적용해서 건축하면 몇 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있는가? 240%, 40%, 6배이죠. 6층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뭐 6층 이상인 거고요. 그건 뭐 길게 얘기 드리지 않아도 되죠. 여기서 이제 쭉 설명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5번 문제. 면적 등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지도상 면적. 대지 안에 도시공개시설이 있는 경우 도시공개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그 시설 설치할 거니까 지금부터 빼고 계산해라.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전층수 평균 바닥면적 말한다. X 틀렸고요.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이죠.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이니까 평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게 그러니까 1m만 넘으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건축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건축 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3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러니까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그래야 되죠. 건축 면적의 건축 면적에 틀렸고요. 4번 연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X요. 여기서는 지하층을 제외한다는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해서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지하층을 포함한 그러니까 X요. 용적률 산정 때에는 연면적에서 지주피대를 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죠. 그러니까 16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 등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땅 면적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그러니까 도로가 지정된 경우 도로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해당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지만 도로를 설치하기 전에 예정 도로인 상태에서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 도시공개시설 도로가 정해졌으면 그러면 지금부터 빼고 계산하라 라고 하는 거죠. 뭐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미 당연히 빠져 있을 거고요. 만들어지기 전에도 빼고 계산해라. 동그라미 2번 건축면적 산정할 때 한옥에서 그러니까 처마, 차양, 부연, 처마, 비 들이지 말라고 처마, 차양, 햇볕 들이지 말라고 차양, 부연, 작은 석가래 돌출되어 있는 경우 돌출된 끝부분부터 1m X요. 외벽의 중심선까지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림자 면적이긴 한데 쭉 뻗었는데 끝까지 다 그림자 잡으면 허당 공간 너무 아깝잖아요. 끝에서 빼준다. 전통 사찰 4글자 3m 빼주고요. 뒤지 집 3글자 3m 빼주고요. 한옥 2글자 2m 빼주고요. 나머지는 1m 빼준다. 한옥은 2m 이하를 빼주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3번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등은 해당 부분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이건 공적인 여러 사람을 위한 공동 이용을 위한 시설이죠. 그 면적은 다 빼준다. 맞습니다. 4번 그러니까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며 맞죠?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X요. 지하층 뺄 이가 없죠. 지하층 포함됩니다. 지하층은 언제요? 용적률 산정 때 지주피대를 빼준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X요. 지주피대를 빼주는 거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런 거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러니까 17번 문제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있다.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인가? 용적률이 둘째 줄 용적률이 200%. 그러면은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뭘 뺀다고요? 지주피대를 빼는 거죠. 지하층 500X요. 1층에 주차장 200X요. 지금 얼마를 쓰고 있어요?
800을 쓰고 있죠. 문제 첫째 줄 1000제곱미터에 둘째 줄 용적률 200% 2배니까 2000까지 연면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800을 쓰고 있으니까 1200을 더 붙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진 2000은 찾아먹게 해준다. 그래서 답은 4번 1200을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18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상 3층, 그러니까 다락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세주택 건축물이다. 2, 3층은 주거 전용 공간이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 높이가 1.7m, 처마 길이는 50cm,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각각 200%, 50%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 넷째 줄의 연면적은 얼마인가? 따라서 셋째 줄의 용적률 200%만 초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8번 문제에서요.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용적률 200%이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지금 얼마고요? 대지 면적이 200이죠. 그래서 얼마까지가 허용돼요? 400까지가 허용됩니다. 근데 뭐 빼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빼주는 거죠. 주차장 빼주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얼마예요? 200을 쓰고 있죠. 그런데 다락, 그러니까 1.5m 이하인 다락, 경사진 형태의 지붕 1.8m 이하인 다락, 그거는 라면 박스 몇 개 놓는 거지 사람이 쓰는 공간이 아니죠. 거기는 아예 바닥 면적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를 더 붙여도 돼요? 200을 더 붙여도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됩니다. 19번 문제요. 건축물의 면적, 높이, 산정 방법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승강기탑,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굴뚝 등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누가 쓰냐고요? 거기를요. 승강기탑 월세 내고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 라면 박스 몇 개 놓는 거지 사람 쓰는 공간이 아니죠. 굴뚝 1년 중에 딱 하루, 그러니까 12월 24일 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딱 한 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쓰는 공간 아니죠. 바닥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려서 답이고요. 2번 건축물 중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m 이하, 그 정도 높이 사람 들어가서 쓰는 공간 아니죠. 그건 빼준다. 맞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해당 건축물 부속 용도로 지상층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주피대 빼준다. 주차장 빼준다. 맞죠? 4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요. 5번 건축물 높이는 땅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높이를 한다. 뭐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20번 문제요. 건축물의 면적, 높이,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틀렸죠. 평균 층수 들어보셨어요? 초건물 몇 층이요? 초건물 3.2층. 초건물은 2.75층. 그런 경우 없잖아요.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탈진 곳에 있고,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3층, 이쪽에서 보면 5층. 얘는 몇 층이라고요? 5층짜리인 거죠. 많은 층수로 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건축 면적, 그림자 면적이죠.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위에서 빛이 투가 있을 때 생기는 그림자 면적. 맞고요. 3번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피대 빼준다. 맞고요. 4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63빌딩 거짓말. 60빌딩이라고요. 지하 3층, 지상 60층 건물은 그건 60층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맞죠? 뭐 잠실 야구장, 상암 축구 경기장 뭐 거기가 뭐 층층층층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쫙 올라가 있습니다. 상암 축구 경기장 높이가 50m라고요. 그러면은 걔는 4m마다 끊어서 계산하니까 4 곱하기 12, 48에 2m가 더 있죠. 그래서 13층 규모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하층이 2개층,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층의 구분, 그냥 상암 축구 경기장이요. 그러니까 무슨 종탑이요.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물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이고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
3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건축법령상 층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그림 그려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층 2개 층 파져 있는 거는 층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까지 해서 300만큼은 바닥 면적이 600인데요. 300만큼은 12m. 여기 300만큼은 16m랍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4m마다 끊어서 계산한다가 되죠. 4m마다 끊어서 계산하니까 여기는 3층 높이가 되고 여기는 4층 높이가 돼서 이 건물은 몇 층으로 한다고요? 4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4층입니다. 그림만 간단히 그려보시면 되고요. 4m마다 끊어서 계산한다.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의 적용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다음 문제요. 22번 문제.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그러니까 건축물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걸치는 경우입니다. 먼저 해설부터 보시죠. 해설의 왼쪽 칸 국토계획법 걸치는 경우 5년이면 4문제는 나오죠. 거의 매년 한 문제라고요. 3366 곰이방 녹각.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러니까 3366 곰이방 녹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다가 국토계획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건축법에 그러니까 그냥 부스러기가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걸치는 경우, 그 다음에 곰이, 그러니까 미방, 녹각입니다. 그러니까 미방, 녹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세부적인 규정, 그러니까 규정에 차이가 있죠. 건축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곳,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계산. 여기는 과반, 걸치는 곳에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고도지구 12m 이하로 지어라. 무너지니까요. 도시계획, 저 달을 보고 살자, 저 산을 보고 살자 때문에 고도지구가 있는 거죠. 그건 도시계획이니까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걸 빼고 나면 미방 녹각 규정은 똑같아요. 다시 문제로 오시죠. 문제 녹지지역과 미관지구로 정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느 땅이 있는데 그러니까 녹지지역과 미관지구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녹지지역에만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건축물이 걸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쪽을 적용하겠지만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하겠지만 건축물이 걸쳐 있지 않은 거죠. 그냥 각각 적용을 하는 거죠. 미관지구는 미관지구대로, 녹지지역은 녹지지역대로 각각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적용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건축물은 녹지지역이 있으니까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대지는 각각 규정을 적용하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요. 그러니까 23번. 그러니까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걸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제한도 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요.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면 가로구역 단위로 해서 높이 규제를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1조 햇볕쬐기 위해서 높이 제한을 하는 게 있죠.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 제한을 한다.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쪽 블럭이요. 1번 80m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그 허가권자 시군구가 그러니까 80m 이하로 높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80m 블럭이지만 거기서 업무시설 80, 그다음에 판매시설 70으로 정할 수 있다. 용도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여기 모서리 땅 여기는 100m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구청장 걸 뺏어 와서 그러니까 구마다 다르면 시가지가 엉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조례로 한 방에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가 있는 거죠. 두 번째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햇볕 쬐고 살자. 특히 갓난아기 똥기저귀 햇볕에 보송보송 말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갓난아기 살고 있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건축하는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햇빛이 쫙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햇빛이 쫙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가 생각해 보자고요. 해가 내 앞에 있으면 저쪽에 있으면 이쪽은 내가 해를 가리지를 않는 거죠.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뒤에 해를 가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것을 방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해가 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뒤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해가 내 뒤에 있으니까 앞에 사람에게 미안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에서 거리를 떼야 돼요? 정북 방향에서 거리를 떼야 됩니다. 판교 신도시 같이 북쪽에 문제가 없으면 정남 방향에서 거리를 뗄 수가 있다. 다음 두 번째요.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슨 건축물에는 공동주택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명동 한가운데 뭐 태극기 휘날리며는 되지만 똥기저귀 휘날리며 할 수는 없다고요. 중국인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만은 명동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접한 대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인접한 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다음 세 번째요. 지금 한 것 짓는데 이것저것 빼다 보면 지을 게 없다고요. 2층 이하, 8m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죠. 이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23번 문제요.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이쁘게 하자고요. 동그라미 2번 시장은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에서는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X 틀렸죠? 업무시설 80, 판매시설 70,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3번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높이를 정하여 공고한 경우 가로구역 내에서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틀렸죠? 80m 블럭이지만 너는 이 자리는 100m까지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3층 이하 12m 이하 건축물에는 일조학부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X요. 2층 이하 8m 이하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4번도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쪽에 건물이 없죠. 지금 북쪽에 건물이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건축물 높이를. 그러면 내가 정남 방향에서 뗄 수가 있는 거죠. 예외.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앞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건물이 없으면 내 집을 남향으로 할 수 있다고요. 둘째 줄 정남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정하는 높이로 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 24번 문제요. 높이 제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일조학부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정북이죠. 정남 X요.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그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거리에 따라 일정한 높이하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틀려서 답이고 동그라미 2번 공동주택. 근데 어디는 제외하고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대통령 정하는 높이하로 해야 된다가 있고요. 동그라미 3번 2층 이하 8m 이하 내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학부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 높이를 정할 수 있고 5번 용도 형태에 따라 업무시설 80, 판매시설 70 같은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가 있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문제요. 다음은 6장 구조 안전과 건축 설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조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들 많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기본 틀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보시죠. 1번 문제 보기 전에 먼저 역시 해설 아래를 보시죠. 해설이 5줄. 먼저 첫 번째요. 첫째 줄.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된 건축물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내진 성능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줄, 셋째 줄이요. 한 덩어리죠. 아래 3층 이상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건축주 돈만 갖고 일 다 시켜서 하지 말고 직접 내가 짓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 손에 서류라도 한번 잡아보라고요. 3층 이상. 넷째 줄, 다섯째 줄이요. 아래 6층 이상 건축물 등은 설계자가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 설계자가 자기 능력껏 하면 되지만 기준에 맞춰서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6층 이상의 특정 부분은 구조기술사 더 센 자격증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쪽에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 보시죠. 1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 퇴선할 때 구조안전 확인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 대손할 때 건축물 설계자는 국토부가 정하는 구조 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다. 맞죠? 동그라미 1, 2번 같은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법조문이고 동그라미 2번은 시행령 조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맞고요. 4번 층수가 3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할 때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맞고요. 5번 3층 이상 건축물 설계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된다. 구조기술사 협력은 뭐고요? 6층 이상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2번 건축법상 고층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몇 개 층마다 몇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요? 30개 층마다 텅 비워둔 한 층이 있죠. 아까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주피대, 피난안전구역입니다. 30개 층마다 한 개 층을 텅 비워두면 불이 타올라가다 태울 게 없으니까 불이 멈칫하게 되는 거죠. 63층입니다. 그러면 고층은 30층 이상이죠. 고층에 뭐가 있고요?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는 거죠. 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을 얘기하고요. 30층 이상을 얘기하고 초고층이 50층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준초고층은 그래서 30층부터 49층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높이 4m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63층이니까 초고층 건축물이죠.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문제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은 해설이요. 그냥 한 세트이죠. 해설 6층 이상으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단 31m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위 규정에 의한 승강기,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 소방차요. 그 중에 사다리차, 많이 모자라서 그 규정이 있는 겁니다. 31m 넘을 때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다. 또 달리 보면은 소방 활동을 위한 그런 승강기이기도 합니다. 193쪽이요. 7장 위반 건축물. 먼저요. 1번. 건축법 그 명령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고요. 그러면 위반 상태에 따라서 위반의 정도, 그다음에 적발 시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거죠. 허가권자, 관청, 행정청입니다. 동그라미 1번 허가 승인의 취소, 2번 공사 중지 명령, 철거 명령, 사용 중지, 사용 제한 명령, 건축물의 용도 변경 명령, 벌금의 부과. 벌금의 부과는 뭐고요? 전과자가 되는 거죠. 전과자, 형사범, 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 웬 느닷없는 지금 법원, 행정청 그것까지가 나왔어요. 한번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2번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공법에 계속 나오는 기본사항이죠. 국민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다고요. 위반했으면 위반에 따른 처벌을 하겠죠. 처벌은 처벌이고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건물 무너지게서 사람 다치겠다고요. 벌금만 때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고치라고 이러저러한 명령을 때립니다. 시정명령, 조치명령, 개선명령, 이행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을 때리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명령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도 위반하고 관청에서 기일을 졌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네요. 그러면 관청에서 그 사람한테 물 바꾸고 빌어요? 아니죠. 안 하신다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세요. 당신이 안 하면 우리가 하지. 철거, 대집행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돈 내라는 것 같으면 그 돈 내라. 물건 들고 나서 파는 거죠. 그리고 저 돈 정산해서 나머지 있으면 돌려주는 겁니다. 징수. 근데 위반 건축물은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대집행 했는데 돈이 들었는데 돈을 안 낼 때 징수로 가겠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행하려는데 안 하고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이행 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는 거죠. 국민 누구라도 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에게 위반했으면 그 사람이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하면 되죠. 안 하고 있으면 관청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 내자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허가분자는 이행강제금 부가처분 받은 자가 이행감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외 수익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당연히 징수해야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돈 안 내면 징수, 여기도 돈 안 내면 징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허가분자는 조처 시정명령 있었던 날 기준하여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3번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람 사는 찌그만 건 봐주자고요. 법에 정해진 이행강제금 금액이 있죠. 중요한 4가지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은 50% 이하, 기타는 10% 이하. 그런데 사람 사는 찌그만 것,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법에 정해진 이행강제금의 2분의 1까지 부과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4번 허가상 건축물 허가받지 않고 건축해서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없다. X요. 벌금은 벌금이고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어내야죠. 이행강제금 때리는 겁니다. 5번 허가분자는 시정명령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행했다고요.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죠.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때린 건 받아낸다 라고 하는 거죠. 때린 건 받아내는 겁니다. 5번 맞고 틀린 것 4번이죠. 다음 3번 문제요. 이행강제금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한다. 맞고요. 맞죠. 2번 1년에 2회씩 반복해서 부과 X요.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 한 번이나 두 번이요.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뭐 X요.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너 왜 그랬어? 그때 청문인 거죠. 그러고요. 그러니까 뭐 이행강제금 때는 법에 이만큼 왔으니까 따로 청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니까 취소한다 X요. 그러니까 취소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그러니까 부과한 건 받아내는 거죠. 부과한 건 받아내는 겁니다. 이행했으면 새로운 부과는 하지 않지만 위반한 게 없으니까요. 때린 건 받아낸다는 거죠. 5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X요. 내 재산권에서 돈 나가는데 그거 꼼짝없이 당해요? 아니죠. 다 대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상해서 그러니까 건축법 7문제 내용까지를 다 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이어가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